의기소침해진 분들, 지친 분들, 홀로 모든 육아를 해야만 하는 엄마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아빠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꿈을 꾸는 사람들, 더 나은 누군가가 되고 싶은 이들, 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잘 살아보려고 죽어라 뛰긴 뛰는데 결국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 기분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끝없이 돌아갈 것만 같은 그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쳇바퀴 위에 햄스터가 된 기분을 당신은 아는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은 결코 살지 못할 거라는 체념과 문득문득 조우합니다. 어쩌면 내가 쫓는 그 행복, 원하는 몸무게, 선망하는 커리어, 원하는 삶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날을 되돌아보아도 당신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당신 자신일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 머릿속에서 조용히 혼자 떠들어서 티가 나지 않을 뿐이지요. 내성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사람이나 실용적인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바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데 씁니다. 운동을 하다가, 일하다가, 먹다가, 책 읽다가, 글 쓰다가, 걷다가, 문자 보내다가, 울다가, 싸우다가, 협상하다가, 계획을 짜다가,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당신이 나누는 대화는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엘라베마 대학교의 윌 하트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렇듯 언어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기분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자신감을 높이며 심지어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소식은 정반대의 경우도 고스란히 사실이라는 점이지요. 부정적 자기 대화는 기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없던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쉬워지려면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요.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눴을 때 남게 될 감정의 잔여물 같은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요.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많은 이들이 즐겁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빨래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합니다.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닙니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지요. 분명히 밝혀두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더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뿐이지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원하던 곳으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지금 내 삶이 계속 이런 상황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나의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특정한 무의식이지요.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계속 시소타기만 할 뿐이지요. 주위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요지부동할 때가 있지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당신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신 있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하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가요? 심지어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장 오늘부터 펼쳐질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낼 건가요?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저는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곧 답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제가 수없이 들려주듯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결해줄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데 혁명을 불러일으켰지요.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러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재조정합니다. 이 신경 경로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하게끔 생각의 방향을 튼다는 점이지요.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삶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뇌의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겠지요. 나는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요.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의 기초에 행동하고 그 현실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만 아니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지금 당신 삶을 망쳐놓고 있는 지독한 어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다니는 직장이 싫을 수도 있지요. 사귀는 사람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십시오. 만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세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이 무산되는 일처럼 나에게 아무런 결정권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 말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변호하려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다면 사실상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상태가 옳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어요.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짐이 될 뿐이지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또 그만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을 그만 탓하세요. 남을 그만 탓하십시오.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두세요.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세요.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 이 말의 의미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지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지요.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도 하고 시들게도 합니다. 즉,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스위치만 탁 하고 켜주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사실 당신은 아주 능합니다. 옛날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니콜라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있습니까? 때로는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의지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나요? 아닐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지속되지 않을 지금의 일상을 참고 견딜 의지는 어떤가요? 아닐 겁니다.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특정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어도 결의와 다짐에는 다시 불이 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빠르고 강력히 대처하게 만들지요.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지나온 길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냥 숨만 쉬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요.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싶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종 더 이상 이 짓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변화의 동기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나는 의지가 있어인가요? 나는 의지가 없어인가요?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도 의지가 있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으신가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나는 의지가 있다라는 단언에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의지가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고 결의를 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동기를 얻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 나는 의지가 있다.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닐 의지가 있는가? 아니다. 나는 의지가 없다. 두 가지 단언 모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잘 맞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결국 매번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없었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살을 뺄 의지도 없었지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 바뀌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마주한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을 넘고 나면 그 반대편에는 꿈꾸던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꺼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 말입니다. 이제 말해보십시오. 나는 의지가 있다.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요? 혹시 수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경우에는 익숙한 장소에 머무르겠다는 당신의 생각이 이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그 자체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세상의 일부지요. 믿거나 말거나 6천만 원을 버는 게 3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천만 원을 버는 게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사람이든 5만 원을 받는 사람이든 주당 40시간 근무는 동일하지요.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더 나은 영역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자체가 관건이 되겠지요.
대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문제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 삶에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식습관 혹은 불규칙한 생활인가요? 만약 일을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능하거나 게으르다고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멈칫거리고 꾸물거릴 때마다 당신의 그런 생각은 증명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증명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우리는 생존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삶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과거의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이었다고 한들 어쨌든 그 길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당신이 이기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영역에서 이기는데 당신이 정말로 능하다는 사실이지요. 당신은 싱크대에 놓은 설거지감들을 며칠이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접시란 접시, 컵이란 컵, 수저까지 몽땅 다 꺼내 쓰고 플라스틱 통에 시리얼을 담아 일회용 젓가락으로 떠먹는 창의력까지 발휘할 수도 있지요. 시간을 내서 이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분석해 본다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성취하고 있으니까요. 내 삶의 철로를 눈앞에 펼쳐보라.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에 좋은 면들을 잠식해버릴 수 있지요.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훨씬 더 뒤로 가보세요. 계속 가십시오. 거기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삶 전체를 보라고 말합니다. 삶이 철로처럼 당신 앞에 쭉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다고. 물론 그 철도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 않습니다. 철도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다란 산을 돌아 계속 내달립니다. 주변이 얼마나 장대하고 마법처럼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바라보세요. 이제 철도의 왼쪽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그게 당신의 과거입니다. 당신의 출발지이자 당신이 삶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죠. 이 길을 따라 훨씬 더 멀리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걸어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보일 거예요.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과 골목길을 걷던 때가 기억날 수도 있겠지요. 첫 아이를 팔에 안았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인들 그때의 경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천국 같은 며칠을 보냈던 가족 휴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던 때는 또 어떤가요? 원하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던 때는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하나 멋진 경험의 기억을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신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는 있겠지요. 나쁜 기억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었던 때, 고생했던 때, 좌절했던 때도 기억해 보세요. 밀린 고지서, 다툼과 이별,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했던 기억까지. 참혹하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부터 그냥 짜증나고 거슬리고 후회되는 기억까지 전부 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그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르지요.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더 좋은 직장을 다시는 못 찾을 거라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인생에 없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지요.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다녀왔으니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봅시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른쪽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거예요. 당신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을 말이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앞으로 가보게 될 새로운 장소,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때 느끼는 유대감과 만족, 평화로움도 있지요. 아마 자녀도 생길 겁니다. 자녀가 자라고 우등상을 받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 모습도 지켜볼 겁니다. 그러다 어느 틈에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할 테지요. 그러고 나면 손주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놀이동산에 가는 날도 올 겁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좋은 친구와 하룻밤 실컷 웃는 날도 있겠지요. 미래에는 정말로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실망하고 패배하고 싸우고 두려워할 일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저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내다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삶도 마무리 짓는 때가 옵니다. 당신의 생명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임을 경험하는 것도 끝나겠지요. 당신이 죽게 될 날을 생각해 보세요. 유쾌한 생각이 아닌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인정하면 뭐 어떤가요? 인생에서 당신은 때로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당신 인생을 떠날 테지요. 오래된 물건들은 고장나고 강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잠깐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풀지 못할 것 같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하십시오.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